안녕하세요, 용박이입니다. 여러분들 게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리뷰나 정보를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6월 스팀 할인 9차 영상입니다. 최대 90% 세일 중이며 영상 재밌게 보시고 좋은 게임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작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게임은 몬스터 헌터 스토리즈2 파멸의 날개입니다. 스토리즈2는 포켓몬스터 또는 디지몬이 떠오를 정도로 콘셉트나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오리지널 모넌이 리얼과 판타지를 섞은 그래픽이라면 스토리즈2는 일본 어린이 애니메이션의 감성으로 따뜻하고 화사합니다. 캐릭터도 4등신이고 원작에 험악하고 위험천만해 보이는 몬스터들도 최대한 귀엽게 디자인됐습니다. 시나리오 자체도 무겁지 않고 몬스터와 인연을 맺고 함께 성장하고 공존하는 몬스터 라이더로서 세상을 구하는 모험 이야기입니다. 암투와 배신 같은 등장인물 간의 갈등도 거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밝은 분위기 및 몬스터를 획득하고 육성하는 플레이 때문인지 초반에는 모넌의 탈을 쓴 포켓몬스터를 하는 기분이 듭니다. 물론 조금만 더 진행해보면 완전히 다른 플레이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몬스터 육성형 RPG라 보면 됩니다. 이번 게임은 바이오하자드 빌리지 골드 에디션입니다. 기존 바이오하자드 빌리지는 주인공인 에단 윈터스 1인칭 시점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상당한 몰입감을 플레이어에게 선사한 바 있습니다. 바이오하자드 빌리지는 여러 개인 화기들로 무장해서 바이러스 유출로 변이된 좀비 및 괴물에 맞서 싸우고 갖가지 퍼즐 요소를 헤쳐나가며 위험지역에서 탈출하는 재미를 감정으로 삼고 있는 프랜차이즈의 최신작입니다. 전편인 바이오하자드 7 레지던트 이블의 엔딩으로부터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 발생한 새로운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며 하나의 사건을 거쳐 비로소 찾은 행복을 다시 빼앗긴 에단의 부성애가 돋보이는 본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윈터즈 익스펜션에서는 그런 바이오하자드 빌리지의 본편을 셜더뷰 시점으로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신기능을 탑재했습니다. 1인칭 진행 기반이었던 때만큼의 몰입감은 줄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바이오하자드 4편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숄더뷰로 본편을 즐기면서 색다른 감상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시점의 차이에서 오는 감각의 차이가 있어서 바이오하자드 빌리지를 플레이했던 사람에게는 다른 시점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기회 정도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아직 본편을 플레이해보지 않은 게이머의 경우 다소 완화된 상태에서 공포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청각적, 시각적 요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이런 장르에 취약하다면 여전히 무서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게임은 타이니 티나의 원더랜드입니다. 액션 게임 타이니 티나의 원더랜드 특징 중 하나는 예측할 수 없는 판타지 세계인데요. 규칙적인 것 없이 장엄한 도시, 축축한 버섯, 숲과 불길한 요새 등 다양한 모습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1인칭 전투로 강력한 총과 주문 등을 활용하여 적을 처치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하는 해골과 육지 근처에 있는 상어, 거대 보스 등 다양한 적들이 존재하는데요. 전리품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적들을 처치하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타이니 티나의 원더랜드 특징 중 보유한 6개의 캐릭터 스킬트리를 사용하는 멀티클래스 시스템도 존재합니다. 때문에 플레이어 스타일에 따라 캐릭터를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레벨업과 함께 빌드를 전략적으로 짜고 무기를 장착하여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죠. 혼자 즐기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스토리를 진행하면 좋습니다. 혹은 온라인 멀티플레이어로 최대 3명의 친구와 파티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전리품 공유 등 다양한 활동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 있다면 더 재밌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 게임은 콜 오브 후아레즈 건슬링어입니다. 콜 오브 후아레즈 시리즈의 4번째이자 현대, 서부국으로 변화를 시도했던 전작 더 카르텔이 처참한 실패를 거둔 이후 정통 서부시대 FPS로 회귀한 작품입니다. 서부시대의 거물들이었던 빌리 더 키드, 존 웨슬리 하딘, 제시 제임스 등이 얼굴을 비추고 그들을 처치했던 현상금 사냥꾼인 사일러스 드리브즈의 이야기입니다. 드와이트는 현상금 사냥꾼이었던 사일러스를 자신이 읽었던 책에서 보았다며 알아보고 술을 한잔 사는 대신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원하며 스토리가 흘러갑니다. 게임의 모드는 스토리, 아케이드, 듀얼 챌린지가 있으며 스토리는 주인공이 주점에서 자신의 과거의 기억을 더듬으며 무용담을 늘어놓는다는 컨셉이라 시간 순서도 조금 섞여있고 전투 중에 갑자기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는 일도 있는 9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스토리에 기본 충실한 플레이성, 화끈한 액션, 끝내주는 타격감과 속도감,
게임의 진행을 방해 안 하면서도 서부국 특유의 느낌을 잘 살린 사운드, 특히나 서부국이나 남자의 로망을 좋아하는 게이머라면 쉽게 게임에 녹아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게임은 다운 인 버뮤다입니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즐긴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요즘은 다른 이름으로도 부르긴 하는데 나에게는 그저 클래식하게 어드벤처 게임으로 보입니다. 섬에 추락한 비행기 조종사가 탈출을 위해 몇 개의 섬을 돌면서 퍼즐을 풀어 나가는 매우 단순한 구조의 게임입니다. 단순한 만큼 몰입이 빠르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기 좋으며 처음에는 섬의 구석구석에 있는 구슬을 뒤져야 합니다. 발견할 때 제공되는 자잘한 볼거리는 소소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게임은 가볍지만 완성도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게임입니다. 짧은 시간을 간간히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 보시면 좋고 그리 어렵지 않은 퍼즐 게임이며 쫓기지 않고 할만한 힐링 게임을 찾는다면 한 번쯤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게임이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게임은 드림해커입니다. 20대 후반의 독신 방구석 니트족 해커인 주인공이 드림머신이라는 기계를 발명하고 또 이용하여 꿈속에서 여성들과 야수를 한다는 그런 게임입니다. 꿈으로 들어가 해당 여성의 성적 취향을 공략한다는 컨셉은 어쩌면 유리세계와 약간 비슷하기도 하지 않나 싶지만 이쪽은 해킹이라는 장르를 이용하여 꿈을 직접 해킹하고 열쇠를 공략하여 꿈의 주인까지 겁탈하기 때문에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임이라고 봐야 할 듯합니다.